여러분 안녕하십니까? GTT 코리아 GTT쇼 AI 서비스 성능 비용 확장성 문제 해결을 위한 글로벌 저지연 GPU 엣지 인프라 설계 전략 웨비나 진행을 맡은 이양선입니다. 기업의 생성 AI 서비스와 실시간 AI 애플리케이션이 확산되면서 AI 인프라 전략의 중요성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AI 서비스의 경쟁력은 단순한 GPU 성능이나 모듈의 정확도보다 글로벌 사용자 환경에서 얼마나 빠르고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느냐에 좌우됩니다. 이번 웨비나에서는 아카마이와 엔비디아 파트너십 기반 GPU 클라우드와 글로벌 엣지 네트워크를 활용해 AI 워크로드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인프라 설계 및 실무 적용 전략을 소개합니다. 오늘 웨비나를 위해 아카마이 테크놀로지스의 강상진 상무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상무님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아카마이 테크놀로지스에서 클라우드 테크놀로지 그룹, 클라우드 기술 그룹에서 일하고 있는 강상진입니다. 저는 주로 과거에는 아카마이에서 CDN이나 보안 상품을 담당하는 솔루션스 엔지니어였고요. 현재는 아카마이의 클라우드 기술, 그리고 AI 기술, GPU 등을 한국의 고객들이 잘 사용할 수 있도록 GPU나 AI 쪽 컨설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상무님, 오늘 웨비나는 어떻게 진행하실지 간략히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아카마이는 기존에 이제 클라우드뿐만 아니라 엣지 플랫폼을 활용해서 AI 서비스, 성능 및 비용, 그 다음에 보안, 확장성 문제를 해결하는 글로벌한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런 내용들을 오늘 소개를 통해 좀 하나하나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웨비나는 약 50분 동안의 발표가 진행된 후에 10분의 시청자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웨비나가 진행되는 동안에 궁금하신 사항을 채팅창에 질문해 주시면 됩니다. 몇 개의 질문은 강의 진행 후에 선별해 강상무님께 질문을 드리고 답변을 듣겠습니다. 그리고 웨비나에 참여하시고 설문을 남겨주신 분들과 좋은 질문을 남겨주신 분들을 추첨을 통해 경품을 보내드리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웨비나를 시작하겠습니다. 상무님, 오늘의 웨비나가 아카마이와 엔비디아 파트너십 기반의 GPU 클라우드와 또 글로벌 엣지 네트워크를 활용한 AI 워크로드 운영 전략에 대한 내용인데요. AI 워크로드를 운영하면 아무래도 클라우드 기반의 인프라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아카마이 클라우드가 어떤 구조의 특징으로 또 이 글로벌 AI 서비스 환경을 지원하는지 궁금한데요. 설명해 주시죠. 네. 자, 우선적으로 아카마이 클라우드가 어떻게 배포가 되어 있고 어떤 커버리지를 갖고 있는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카마이는 세계에서 가장 분산된 컴퓨팅 플랫폼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일 클라우드 플랫폼 벤더로서는 가장 많은 엣지팝과 네트워크, 클라우드 리전 이런 것들이 145개 이상의 국가에 700개 이상의 도시에 배포가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아카마이가 퍼블릭 클라우드 사업을 시작하기 이전 약 4년 정도 이전에 이제 리노드라는 회사를 인수하면서 그 전에 가지고 있던 엣지 플랫폼과 그리고 이번에 새롭게 확장한 클라우드 리전 등을 모두 통합하여 제공해 드리는 그런 숫자들입니다. 아카마이는 실제적으로 전 세계 인터넷 트래픽의 약 20-30%를 전달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월드컵이나 올림픽 등 이런 글로벌한 스트리밍 이벤트가 있는 경우는 더욱 많은 인터넷 트래픽을 전달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구축된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저희가 리노드라고 불렀던 클라우드 중견 기업을 인수한 이후에 여기서 리전을 더 확장을 하고 퍼블릭 클라우드 사업으로 뛰어들게 됐습니다. 자, 이 중에서도 오늘 소개해 드릴 내용은 아카마이가 이 리전을 활용해서 어떻게 GPU를 배포를 하였고 이 GPU를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스택 그리고 기술 등을 오늘 소개해 드릴 예정입니다. 제일 먼저 아카마이 클라우드 서비스는 다음과 같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중점적으로 소개시켜드릴 GPU 외에도 3D 렌더링이나 비디오 트랜스코딩 워크로드를 지원하는 비디오 프로세싱 유닛, 즉 스트리밍 전담할 수 있는 그런 인스턴스 타입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양한 CPU 모델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프리미엄 CPU, 메모리가 높은 애플리케이션이 필요한 경우 메모리 집약적 서비스 전용을 위한 하이 메모리 CPU 인스턴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로 데이터베이스나 많은 애플리케이션을 동시에 처리해야 되는 그런 서비스들은 프리미엄 CPU나 하이 메모리를
제공을 해드림으로써 이렇게 서비스를 아카마이 플랫폼에서 전달할 수 있도록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요. 일반적인 애플리케이션의 경우 dedicated CPU, 그 다음에 shared CPU를 통해서 서비스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관리형 쿠버네티스 엔진인 리노드 쿠버네티스 엔진, LK를 통해 클라우드 네이티브 기반의 쿠버네티스를 필요로 하는 고객들에게는 쿠버네티스 엔진을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요. 이를 통해 100% 가용성과 그 다음에 오토 스케일링, 확장성, 그리고 다양한 오픈소스 기반의 애플리케이션들을 구동할 수 있는 아카마이 앱 플랫폼을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기존에도 엣지 워커스라고 불리우는 엣지에 배포되는 자바스크립트 기반의 서버리스 함수를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요. 따라서 CDN뿐만 아니라 다양한 로직을 가지고 있는 애플리케이션들을 직접 아카마이 플랫폼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러한 기능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오른쪽을 보시면 블록 스토리지를 통해서 이 인스턴스에서 부족한 저장 공간을 블록 스토리지, 부착형 로컬 스토리지 볼륨을 통해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요. 이 블록 스토리지는 따라서 어떤 애플리케이션의 로그 저장이라든가 백업 이런 것들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오브젝트 스토리지는 클라우드 서비스에서도 아주 중요한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미지 파일이나 미디어 파일, 그다음에 로그 저장 이런 것들을 서비스할 수 있는 용도의 오브젝트 스토리지를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을 백업이 없으면 안 되겠죠. 유사시에 어떤 인스턴스가 바뀐다고 하더라도 이 백업을 통해서 그 인스턴스의 이미지를 저장을 해두고요. 새롭게 프로비저닝한 인스턴스를 기존의 백업 내용으로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기능도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클라우드 서비스들이 가장 안전하게 구동될 수 있는 네트워크나 보안도 상당히 중요한데요. 이 VPC 기능을 통해서 레이어 3 레벨 기반의 어떤 네트워크 격리 기능을 제공해드리고 있고요. VPC 안에 용도에 따라 서브넷, 퍼블릭 서브넷, 프라이빗 서브넷을 지원을 해드리고 있으며, 그리고 애플리케이션 기반의 어떤 다양한 보안 위협을 방지할 수 있는 IP와 포트 기반의 네트워크 필터링, 클라우드 파이어월 기능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인스턴스를 동시에 사용하실 때 어떤 로직에 따라서 트래픽을 라우팅할 수 있는 로드 밸런서도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요. 이러한 모든 아카마이 클라우드 서비스가 30개가 넘는 아카마이의 리전에 배포되어 있고 해외뿐만 아니라 국내 고객들도 이미 많이 아카마이 퍼블릭 클라우드 서비스를 사용하고 계십니다. 네, 상무님 말씀을 들으니 이 아카마이 클라우드의 그 폭넓은 그 글로벌 커버리지 영역뿐만이 아니라 또 다양한 서비스들은 고객들에게 유익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다면 이러한 인프라 위에서 AI 워크로드를 실제로 처리하기 위한 GPU 기술과 하드웨어가 궁금한데요.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네. 아카마이의 GPU 모델들은 현재 엔비디아 기반으로 엔비디아와 맺은 파트너십을 통해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참석하신 AI 개발자나 AI 서비스를 운영하시는 분들은 크게 AI 서비스가 AI 학습과 AI 추론으로 나눠져 있다는 것 정도는 이미 알고 계실 텐데요. AI 학습은 어떤 데이터를 통해 AI 모델을 개발을 하고 그리고 그것을 검증하여 사내 서비스에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단계를 의미를 합니다. AI 추론은 그렇게 개발된 AI 모델을 애플리케이션에서 추론하여 가져다가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인데요. 아카마이뿐만 아니라 엔비디아, 모든 그 AI를 제공하는 사스 기업들도 추론이 AI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단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이유는 실질적으로 AI 학습을 하려면 수많은 GPU 리소스와 그리고 그것을 통해 AI 모델을 만들 수 있는, 학습시킬 수 있는 충분한 데이터가 필요한데요. 이런 것들을 모두 하나의 기업이 확보하기에는 너무나 어렵습니다. 따라서 AI 추론을 통해 기존에 학습된 모델을 가져다가 자사의 애플리케이션에 붙여서 필요한 용도, 이미지를 생성한다거나 문장을 만든다거나 LMM, 스테이블 디퓨전, 그 다음에 프리딕션 이런 것들에 사용하는 것이 AI 추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슬라이드는 젠슨황 엔비디아 CEO께서 지난 GTC 행사에서 말씀하신 내용인데요. 이 추론은 AI의 가장 중요한 단계라는 것을 언급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엔비디아와 아카마이는 함께 엔비디아에서 제공하는 GPU를 통해서 전 세계 사용자에게 더
가깝고 빠르게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저희가 추구하는 궁극적인 목표는 아카마이 GPU 클라우드를 통해서 더 빠르고 확장 가능한 생성형 AI가 배포되고 운영될 수 있는 그런 클라우드를 제공해서 차세대 지능형 애플리케이션의 시대를 여시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클라우드를 제공해 드리는 것이 엔비디아와 아카마이의 목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사회자께서 아카마이는 그럼 어떤 GPU를 제공하시는지 여쭤보셨는데요. 저희가 주력으로 제공해 드리고 있는 GPU 모델은 엔비디아의 블랙웰 아키텍처 모델입니다. 여기에는 RTX 4000 에이다 모델과 RTX 프로 6000 블랙웰 서버 에디션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특히 RTX 프로 6000 모델 같은 경우는 4세대 RTX 기술과 뉴럴 쉐이더 기술을 포함하고 있어서 다양한 AI뿐만 아니라 이 GPU를 활용한 다양한 렌더링이라든가 게임 그래픽, 미디어 워크플로우를 가속할 수 있는 기능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한 DLSS4와 FP4 정밀도를 지원하는데요. 이 모델이 FP4 정밀도를 지원한다는 얘기는 하나의 모델을 그 모델이 무겁다고 하더라도 애플리케이션 혹은 GPU 단위에서 정밀도를 낮춰서 좀 더 가볍게 모델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옵션을 제공한다 정도로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최대 4000 AI 트랜잭션 및 오퍼레이션을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요. 96GB의 GDDR7 포맷의 메모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메모리 사용량을 많이 필요로 하고 있는 그런 AI 워크플로우에서도 충분한 메모리 영역을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모델은 AI와 비주얼 컴퓨팅을 결합하여 기업용 워크로드를 가속화하고 탁월한 성능, 유연성을 제공하는 데 부족함이 없고요. 이를 활용해서 기업은 에이전틱 AI, 피지컬 AI, 과학 계산, 비디오 렌더링, 3D 그래픽, 비디오 처리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이 RTX 6000 모델을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카마이가 제공하는 GPU 인스턴스는 현재 3개의 모델이 되겠습니다. 이 외에도 다음 주에 있을 GTC 행사에서 더욱 많은 서비스를 어나운스할 예정인데요. 현재 RTX 프로 6000 블랙웰 서버 에디션, 그 외에도 RTX 4000 에이다 시리즈, 쿼드로 RTX 6000 시리즈를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요. 여기 보시면 이 각 모델이 지원하는 쿠다 코어, 텐서 코어, RT 코어, 그 다음에 GPU 메모리라든가 메모리 추론, 메모리 대역폭 이런 것들이 상당히 숫자가 다름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고객들은 자사가 운영하는 AI 워크로드가 필요하는 GPU 리소스에 따라서 이것들을 선택적으로 선택하시고 그리고 가격이라든가 어떤 클라우드 비용의 낭비가 없도록 알맞은 용량 산정이 필요로 하겠습니다. 따라서 아카마이는 기업의 어떤 AI 워크로드에 적합한 GPU 모델이 어떤 것인지 찾을 수 있도록 한 달 정도의 이제 POC 기간을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요. 그동안 이 GPU를 충분히 활용해 보시면서 우리 워크로드에 어떤 모델이 알맞는지 용량 산정을 해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용량 산정은 클라우드 비용과 직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사용량을 비교해 보시면서 이 GPU의 리소스가 낭비되어 있지 않는 그런 선에서 적합한 모델을 찾을 수가 있으십니다. 네, 상무님 말씀을 들으니 특히 요즘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AI 추론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AI 서비스의 성능을 높이려면은 아무래도 성능도 높아야 되고 또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려면은 그 GPU와 그리고 클라우드 컴퓨팅의 결합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셨고, 그러한 일환으로 이 아카마이는 엔비디아 블랙웰 기반의 아키텍처를 제공하고 계신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그 말씀 중에서도 보니까 굉장히 다양한 규모의 GPU를 제공하고 계셔서 고객의 입장에서는 좋은 선택지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이러한 GPU 인프라가 실제 클라우드 환경과 엣지 플랫폼에서는 어떻게 활용되는지 궁금한데요. 설명해 주시죠. 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카마이는 기존에 가지고 있던 엣지 플랫폼에 리노드라는 중견 클라우드 기업을 인수하면서 클라우드 리전을 동일한 아카마이 백본망 네트워크에 붙이는 작업을 완료를 했습니다. 따라서
이 클라우드 리전과 엣지 플랫폼의 좀 차이를 설명드릴 필요가 있는데요. 먼저 클라우드 리전은 전 세계 주요 도시의 대규모 데이터 센터로 이루어진 그런 곳에 클라우드 리전을 일반적으로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들이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 클라우드 리전에는 컴퓨팅 머신뿐만 아니라 오브젝트 스토리지, 데이터베이스, 그 관리형 쿠버네티스, 서버리스 함수를 사용할 수 있는 어떤 로직들을 모두 다 배포를 하고 일반적인 클라우드 컴퓨팅 제품들을 서비스하고 있는 그런 지리적 위치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현재 아카마이는 코어 리전과 분산 리전 이렇게 두 가지 타입으로 리전을 가지고 있고요. 코어 리전은 이제 핵심 리전이라고 부르는데요. 기존에 타 그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들이 일반적으로 서비스하고 있는 주요 국가와 수도 국가, 주요 이제 중요 국가의 도시에 배포를 하고 있는 그런 모양이 이제 코어 리전이고요. 여기에 따로 표시되어 있지 않았지만 분산 리전이라는 곳은 그 외에 중요한 도시지만 기존의 클라우드 회사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음영 지역의 분산 리전이라고 해서 컴퓨팅 위주의 프로덕트를 배포한 이제 분산 리전도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자, 파란색으로 표시한 엣지 리전은요, 리전이 없는 음영 지역 중에 사용자분들이 실질적으로 인터넷 트래픽상에 많이 배포되어 있는 곳에 이제 엣지 플랫폼이 배포가 되어 있고요. 아카마이는 클라우드 사업을 하기 이전부터 이 엣지 플랫폼을 활용해서 CDN이라든가 보안 상품들 여러 가지를 배포하고 활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엣지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사용자들이 접속하는 지리적인 위치이고요. 이곳을 통해 사용자의 요청이라든가 사용자의 응답, 그리고 사용자 외에도 뭐 해킹이라든가 여러 가지 보안 위협이 있는 요청과 응답에 대해서 이곳에서 보안 솔루션을 통해 미리 이런 것들을 감지하고 차단하는 그런 역할을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엣지 플랫폼은 실질적으로는 사용자의 어떤 요청과 응답을 담당하고 있는 그런 플랫폼들이 위치한 곳이라고 할 수 있고요. 아카마이는 이렇게 크게 두 가지 네트워크 영역을 필요에 따라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리전과 이 엣지 플랫폼은 계속해서 아카마이가 주도적으로 확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실질적으로 리전과 엣지에 어떤 상품들이 배포가 되어 있고 서비스가 되어 있는지를 설명을 해드리고 있고요. 아카마이의 클라우드 모토는 사용자가 인터넷을 필요로 한 곳, 어디서나 컴퓨팅을 실행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제공해 드리는 게 1차 목표입니다. 자, 먼저 리전은 현재 36개 도시, 41개 지역인데요. 몇 개의 도시에는 리전이 2개 이상, 3개 이상 배포가 되어 있기 때문에 도시수보다 지역수가 많은 것입니다. 여기에는 일반적인 VM 외에 오늘 집중적으로 소개해드리는 GPU 모델, 그리고 관리형 쿠버네티스, 블록 스토리지, 오브젝트 스토리지, 관리형 데이터베이스, 그다음 네트워크 솔루션, 보안 솔루션, 백업 솔루션들이 배포가 되어 있습니다. 자, 오른쪽을 보시면 엣지 플랫폼은 현재 750개 도시 이상, 4,400개 이상의 지역에 배포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의 도시에 수십 개에서 수백 개 이상의 리전이 또 나눠지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리전은 코어 리전이 아닌 CDN에서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자, 여기에는 주로 파스, 펑션 애저 서비스라고 해서 함수형 서버리스 함수, CDN, 그리고 DNS 솔루션들이 배포가 되어 있고요. 또한 클라우드 리시라고 해서 사용자들의 어떤 다양한 그 로직들, 뭐 이미지를 엣지 플랫폼에서 변환한다거나 화면을 리디렉션 한다거나 이런 로직을 가지고 있는 간단한 프로그램은 클라우드 리스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요. 또한 저희는 시큐리티 상품 같은 경우 리전에도 있지만 주력적으로는 엣지에 배포해서 사용자 주변에서 보안 위협을 탐지하고 차단하는 그런 모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보안 솔루션들은 엣지 플랫폼에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GLB 같은 경우는 글로벌 로드 밸런서를 의미하는데요. 글로벌하게 어떤 트래픽이 특정 엣지에 몰려들었을 때 이 엣지에서 사용자의 가장 주변에 있는 엣지 플랫폼에서 선택해서 제공을 해드리는 그런 서비스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글로벌한 로드 밸런서가 역시 엣지에 배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매니지드 컨테이너 서비스를 소개해 드리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일반적으로 컨테이너 서비스들은
클라우드 사업자 같은 경우는 리전 단위로 배포를 하고 있었는데요. 아카마이는 이를 엣지 플랫폼 전문 회사로서 좀 더 전문성 있게 리전뿐만 아니라 엣지에서도 컨테이너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도록 MCS라는 제품으로 엣지 플랫폼에서 제공하고 운영하는 컨테이너 서비스를 제공을 해드리고 있는 그런 서비스를 계획하고 현재 개발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자, 요약하면 코어 리전이라고 부르는 리전에서는 풀스택 컴퓨팅과 스토리지 등을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요. 엣지 플랫폼에서는 사용자 주변에서 최적화된 성능, 확장성, 보안 이런 것들을 제공해 드리고 있고, MCS는 이 두 군데 모두에서 컨테이너 애플리케이션을 리전 혹은 엣지에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프로덕트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사모님께서는 지금까지는 클라우드 리전과 그리고 엣지 플랫폼의 구조적 차이 그리고 서비스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실제 이 AI 서비스 관점 그리고 특히 이 기업의 입장에서는 AI 서비스를 할 때 어떤 워크로드를 또 어디에 배치해야 성능과 응답 속도를 높일 수 있을지 궁금할 것 같은데요. 이런 부분 좀 짚어주시죠. 네, 상당히 중요한 질문이시고요. 보통 아카마이처럼 이렇게 클라우드 리전과 엣지 플랫폼을 가진 클라우드 기업들은 일반 클라우드 리전과 엣지 플랫폼의 활용을 할 때 일반적으로 타 아카마이를 제외한 타 클라우드 업체들은 엣지 플랫폼에서 주로 CDN 캐싱이나 가속, 보안 솔루션 정도의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렇지만 아카마이는 이 두 가지 리전을 모두 다 AI 서비스를 위해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는 그런 프로덕트를 준비하고 개발을 했는데요. 제일 먼저 리전에는 AI 개발자가 데이터를 확보하고 AI 학습을 위한 알고리즘이나 도구를 선택하고 실질적으로 학습을 통해 AI 모델을 개발하고 그리고 원하는 모습으로 개발이 되었는지를 평가하는 그런 평가 단계를 거쳐 최종적으로 AI 모델을 만듭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AI 모델은 자사의 어떤 레지스트리에 배포를 하거나 아니면 공유 모델인 경우는 허깅 페이스라든가 이런 외부 레포지토리에 AI 모델을 배포해서 일반 개발자들도 사용할 수 있도록 배포를 합니다. 자, 이런 것들은 주로 리전에서 일어나고요. 리전에 배포되어 있는 GPU 인스턴스에서 이런 모델을 만드는 것을 담당을 하게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도 AI 애플리케이션이 설치가 될 수 있고요. 특별하게 AI 응답이라든가 AI 입력, 출력에 대한 어떤 속력이라든가 성능에 대해서 민감하지 않다면 물론 일반적인 사용자들은 여기에 배포된 AI 애플리케이션에 접속해서 직접적으로 이 GPU 인스턴스를 활용하는 그런 AI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때의 문제점은 그 리전에서 사용자까지는 주로 어느 정도의 거리가 있기 때문에 생각해 보면 전 세계에 이 100개가 안 되는 리전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일반적으로 클라우드 회사의 일반적인 모습이기 때문에 내 위치에서 가장 가까운 리전을 찾아서 이 AI 애플리케이션에 응답을 받는다는 것은 최소한 100ms 이상의 레이턴시를 감안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아카마이가 추구하고 있는 AI 애플리케이션의 모습은요, 이런 것들을 실질적으로 AI 애플리케이션을 리전뿐만 아니라 이 엣지 플랫폼에 AI 애플리케이션을 두고 주로 AI 추론을 담당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AI 애플리케이션을 엣지 플랫폼에서 서비스를 한다면 사용자는 본인이 입력한 프롬프트에 대해서 빠르게 이 시스템 내로 진입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 AI 애플리케이션은 이 리전에 있는 GPU 인스턴스에 어떤 AI 애플리케이션을 다시 접속을 하고 여기서 만들어진 결과를 바탕으로 응답을 하게 되는데요. 이 응답의 속도가 10ms 미만으로 저희는 타겟팅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AI 사용자는 리전의 위치에 관계없이 거의 실시간적인 준실시간에 대응하는 그런 응답 속도로 이 본인이 원하는 AI 애플리케이션의 출력을 받을 수 있고요. 주로 이런 기능들을 통해 AI 서비스를 자사 기업 내 임직원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B2C 환경에서 엔드 유저에게 제공하는 어떤 챗봇, 상담 서비스, 그리고 이제 사용자 페이지에 처음 들어갔을 때 어떤 내가 찾고 있는 메뉴를 찾고자 하는 서비스,
상담뿐만 아니라 이제 컨설팅이라든가 제품에 대한 의뢰라든가 자, 이런 것들을 AI 챗봇으로 구축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런 경우에 생각하는 시간이 많다면 아무래도 UX, 사용자 경험에 좀 안 좋은 영향을 미치겠죠. 그래서 이러한 서비스들에 대해서 즉각적인 응답을 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추론 서비스를 통해서 엣지 플랫폼을 통해서 제공을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0ms 미만의 응답 속도를 제공해 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아카마이가 추구하고 있는 것은 이 리전에 GPU를 두고 AI 모델을 배포하고 실제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한다면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응답이나 출력은 엣지에 배포된 AI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로 현재의 AI 사용자를 응답을 주고받는 AI 애플리케이션들은 90% 이상이 웹 기반입니다. 따라서 아카마이의 CDN의 어떤 캐싱 기능이라든가 TCP/IP 가속 기능, 그리고 여기에 또 후반부에 소개해드릴 AI 애플리케이션을 위한 전담, 보안 솔루션 등을 통해 빠르고 그리고 안전한 보안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전에 현재 배포되어 있는 이런 모델들은 1차 배포 이후에 보통 일반적인 국내외 기업들은 자사의 어떤 서비스에 맞게 AI 기존 파운데이션 모델을 재학습하거나 파인 튜닝을 하거나 양자화를 해서 자사만의 어떤 AI 모델을 만드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럴 때도 아카마이 GPU 머신들을 사용해서 자사의 어떤 파인 튠된 AI 모델을 만들다든가 양자화를 한다든가 그리고 어떤 AI 서비스를 커스터마이즈 할 때 아카마이 클라우드 리전을 충분히 활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이 그림은 아카마이의 이제 리전을 다시 두 단계, 분산 리전과 코어 리전으로 나눈 그런 모습인데요. 코어 리전에는 주로 이제 데이터베이스와 어떤 스토리지 등을 두고 워크로드의 중요한 정보를 저장하는 중앙 집중형 데이터 스토어, 또한 GPU 머신들을 여기에 두고요. 어떤 AI 학습이라든가 AI 추론에 필요한 연산 작업을 코어 리전에서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아카마이의 분산 리전은 코어 리전이 배포되어 있지 않은 음영 지역에 다시 한번 저희는 클라우드 앤 컴퓨팅 분산 리전을 가지고 있는데요. 주로 중남미라든가 이제 동남아 같은 인터넷 트래픽은 높은데 어떤 음영 지역이라든가 인터넷 성능이 좋지 않은 지역 위주로 분산 리전을 배포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는 주로 컴퓨터 리소스, CPU라든가 메모리 등의 어떤 리소스가 필요한 그런 컴퓨팅 리소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고요. 저희가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은 여기 숫자에서 볼 수 있으신 것처럼 코어 리전은 최소한 100단위의 밀리세컨드, 분산 리전은 100 미만의 약 80밀리세컨드의 응답 속도, 아카마이 엣지는 말씀드린 대로 10밀리세컨드 미만의 응답 속도를 제공해 드리는 것이 목표입니다. 따라서 엣지는 주로 콘텐츠 캐싱, 그 다음에 스테이트 리스 함수 등을 서버리스로 제공해 드리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있고요. 분산 리전에서는 컴퓨팅, 코어 리전에서는 저장이라든가 데이터 연산, GPU, AI 학습, 추론 이런 것들로 나눠서 제공해 드릴 수 있는 옵션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국내에서도 이런 사례들이 있고요. 글로벌하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저희의 포털 고객께서 아카마이의 코어 리전과 분산 리전을 통해 자사의 어떤 서비스를 글로벌하게 운영하실 때 음영 지역의 사용자들의 어떤 버퍼링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 세 가지의 플랫폼을 적절하게 활용하셔서 서비스를 해드리고 있고요. 특히 이제 K-팝이라든가 이제 K-컬처가 유명해지면서 동남아라든가 이제 중동, 그리고 중남미에서 많은 트래픽이 한국에서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에 많이 몰려들고 있는데요. 이때 이제 분산 리전과 코어 리전으로 적절히 워크로드를 배포하셔서 이러한 이제 K-컬처, K-팝 등의 어떤 이제 중요한 서비스를 하실 때 성능에 대한 지연이라든가 보안에 위협이 없도록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는데 일조하고 있습니다. 네, 상무님 말씀을 통해서 AI 서비스를 운영할 때는 사용자 가까운 엣지에서는 어떤 애플리케이션을 또 처리하고 또 중앙 리전에서는 또 무엇을 담당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구조를 실제로 구현하는 엣지 컨테이너 서비스와 그 운영 방식이 궁금한데요. 어떻습니까? 네, 이번 장표에서는 저희가 올해 4분기부터 서비스 해드릴
MCS라는 그 Managed Container Service에 대한 소개입니다. 현재는 아카마이 클라우드 리전에서 이제 GPU 기반의 리소스를 제공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그리고 기존에도 엣지워커스라는 솔루션을 통해 자바스크립트 기반의 애플리케이션을 엣지 플랫폼에서 구동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를 제공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한 가지 리미테이션, 제한점이 있는데요. 기존의 엣지워커스 같은 경우는 개발 모델을 이제 자바스크립트 기반으로만 저희가 지원을 해드렸는데, 국내외 이제 많은 고객들 문의는 자사 애플리케이션 서비스들이 이미 다른 언어로 구현이 돼 있기 때문에 이를 자바스크립트로 컨버트하는 데는 이제 많은 개발자 리소스가 소비가 되고 그런 부분에 좀 낭비가 있다라는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저희가 새롭게 4분기부터 제공해드리는 아카마이 펑션스라는 제품은 다양한 언어를 제공해주는 이 웹 어셈블리, 줄여서 와즘이라고 표기를 했는데요. 이 웹 어셈블리 런타임을 엣지 플랫폼 위에 올리고요. 이를 통해 자바스크립트뿐만 아니라 어떤 파이썬이라든가 러스트 언어, 그 다음에 고 언어, C++ 같은 다양한 언어들을 와줌으로 컴파일만 한다면 이를 컨테이너와 더불어서 웹 어셈블리 런타임 기반의 구동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 드립니다. 따라서 고객분들은 4분기부터는 그 자사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로직을 좀 더 빠르게 성능과 보안을 제공해 주길 원하신다면 이 MCS 제품을 통해 리전이 아닌, 그리고 지금 가지고 있는 온프렘 데이터 센터라든가 타 클라우드 서비스의 어떤 중앙 집중형 리전이 아닌 아카마이 엣지 플랫폼에 직접 디플로이를 하시고요. 거기서 제공할 수 있는 글로벌한 사용자들한테 제공하여 더욱 빠른 서비스를 제공해 드릴 수 있는 그런 로직을 제공해 드릴 예정입니다. 왼쪽에 있는 GSLB는 이 글로벌 서비스 로드 밸런서 같은 경우 사용자들이 글로벌하게 접속할 때 어느 리전에, 어느 엣지 플랫폼에 접속할지를 정해주는 일종의 로드 밸런서라고 볼 수 있고요. 한국에서 접속하시는 분은 당연히 한국에 있는 엣지 플랫폼에 Managed Container Service에 접속을 하시고 개발사가 올려놓은 이 펑션을 통해서 로직을 처리하게 됩니다. 만약에 이때 여기 아카마이 펑션스를 구현하는 플랫폼이 AI 서비스라면 현재 클라우드 리전에 배포되어 있는 GPU 리소스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이 두 가지 플랫폼을 모두 사용하시면서 GPU 리소스는 이 MCS와 제일 가까운 클라우드 리전을 통해서 제공을 해드리는 방법을 저희는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요. 여기에도 아카마이 펑션스를 올려서 이 두 가지 통신을 할 수 있고요. 중요한 것은 엣지 플랫폼과 아카마이 클라우드 리전은 동일한 아카마이 백본만 네트워크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MCS 컨테이너와 아카마이 클라우드 리전 간의 통신은 로우 레이턴시가 제공된다는 점입니다. 자, 이를 통해 빠르고 안전한 AI 서비스를 엣지 플랫폼에 구축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엣지 플랫폼에서 컨테이너 기반의 애플리케이션을 운영하는 구조를 살펴봤는데요. 또 말씀하신 것처럼 오래 서비스 된다니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또 상무님께서 말씀하신 중에 그 서버리스 환경에서 활용될 수 있는 웹 어셈블리 기술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굉장히 궁금합니다.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고 또 AI 서비스 운영에서는 어떤 장점을 제공하는지 궁금한데요. 자세히 짚어주시죠. 네. 지금 현재 보여드리는 슬라이드에서는 와즘이라는 표기를 했는데요. 이거를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이 웹 어셈블리를 이제 줄여서 와즘이라고 표기를 하는데요. 아카마이는 다양한 프로그래밍 언어로 엣지 플랫폼의 애플리케이션을 배포할 수 있는 그 방법에 대해서 다년간 고민을 좀 해왔고요. 아카마이가 얼마 전 인수한 이 퍼미온이라는 회사의 웹 어셈블리 기술을 통해서 다양한 언어들을 모두 하나의 컴파일 플랫폼으로 컨버트해서 엣지에 배포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아낸 것입니다. 웹 어셈블리를 잠깐 설명드리면 고속 실행을 위한 컴파일된 바이너리 포맷입니다. 즉, 웹 어셈블리는 또 다른 언어가 아니라 다양한 언어로 만들어진 원시 코드를 어떻게 컴파일할 것인지를 정의한 컴파일 포맷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포맷 이후에는 경량의 바이너리 파일로 하나가 만들어지고요. 이를 적합한 샌드박스 런타임에서 구동해서 빠른 응답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진 웹 어셈블리 바이너리 포맷은요, 다양한 오픈소스 기반의 필터, 프록시, 서버리스, 엣지 런타임 등에서 광범위하게 활용됩니다. 러스트, 그다음 고 언어, C++, 어셈블리 스크립트, 파이썬 이런 다양한 언어들을 지원하기 때문에 여기서 가장 편리한 언어를 선택하셔서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와즘은 윈도우즈, 리눅스, 맥OS뿐만 아니라 다양한 운영체제와 하드웨어 무관한 클라우드 네이티브와 이식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의 플랫폼에서 개발하신 내용을 또 다른 플랫폼에 배포하실 때 크게 걱정을 하지 않는 그런 좋은 이식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더커 컨테이너보다도 가벼운 실행 시간과 가벼운 실행 무게와 빠른 시작 속도를 제공해 드리고 있기 때문에 어떤 콜드 스타트라든가 그 다음에 배포에 대한 속도, 실행에 대한 속도에서 일반적인 도커 환경보다 더욱더 안정적이고 빠른 속도를 제공해 드리고 있고요. 안전한 격리 모델, 메모리 보호, 보안성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한 웹 어셈블리는 컴포넌트라는 그런 단위의 모듈 형태로 손쉽게 기능 추가할 수 있는 확장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라든가 이런 분산 기반의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했을 때 추가적인 유지 보수라든가 추가 개발에 조금 더 가벼운 그런 이식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확장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 웹 어셈블리를 기존의 어떤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들이 갖고 있는 서버리스 함수들과 그리고 이 클라우드뿐만 아니라 CDN 회사들이 가지고 있는 서버리스 펑션과 이 와전 펑션을 비교를 한다면 다음과 같습니다. 최대 실행 시간은 거의 비슷하지만 이 콜드 스타트 같은 경우는 서버리스 함수의 가장 고질적인 문제라 할 수 있는데요. 이 서버리스 펑션 같은 경우는 결국 컨테이너 기반이기 때문에 사용자의 요청이 어느 정도 없다면 그 불필요한 컨테이너를 삭제하게 됩니다. 리소스 낭비를 위해서. 그래서 자주 호출되지 않은 함수 같은 경우는 이 CSP가 제공하는 서버리스 함수 같은 경우는 다시 컨테이너를 구동하고 애플리케이션을 올려서 시행하는 데까지 시간이 걸리고요. 그거를 우리는 콜드 스타트 타임이라고 부릅니다. 이 CDN 기반 회사라든가 CSP 기반의 회사가 제공해주는 서버리스는 이 콜드 스타트 타임이 가장 큰 문제가 되는데요. 이 와전 펑션으로 돼 있는 그 엣지 플랫폼에 올라가 있는 함수들은 콜드 스타트 타임이 거의 없다라고 제공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구조적으로 기존의 CDN이나 CSP 회사들이 가지고 있던 컨테이너 기반의 서버리스 함수와는 구조적으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원 언어 같은 경우는 기존에는 어떤 제한된 SDK 그리고 웹 기반의 기능만 제공했던 것에 비해 와즘에서는 다중 언어를 지원을 하고 있고요. 웹뿐만 아니라 웹이 아닌 환경, IoT라든가 인베디드, 5G를 위한 서비스들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웹뿐만 아니라 다양한 영역에서도 활용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세 가지의 어떤 서버리스 함수 타입이 있고요. 이 중에서도 아카마이가 내놓은 와즘 기반의 펑션 같은 경우는 글로벌 네트워크를 모두 활용하면서도 극도로 빠른 시작 시간 그리고 아주 적은 콜드 스타트를 제공해 드리면서 세밀한 CPU 의 메모리 격리, 그 다음에 로컬 개발 및 글로벌 배포가 가능한 모습을 제공해 드리고 있기 때문에 빠른 성능을 필요로 하면서 특히 AI 서비스를 원하시는 고객에게는 이 웹 어셈블리 기반의 펑션을 제공해 드리는 것을 권고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웹 어셈블리는 웹 환경과 웹이 아닌 환경을 모두 다 지원하는데요. 자, 개발 언어가 무엇이든 간에 그 웹 어셈블리 런타임을 통해 컴파일러를 통해 컴파일하면 이 와즘이라는 바이너리 포맷으로 통일되어 컴파일이 되고요. 이를 웹이나 웹이 아닌 환경에 배포하여 사용할 수 있는 간단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웹 환경에서는 HTML이나 JS, 자바스크립트, CSS가 할 수 없는 어떤 로직을 담은 그 간단하지만 구현하기는 복잡한 언어들을 백엔드에서 구축할 수 있는 혹은 프론트엔드 단에서 구축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고요. 예를 들면 웹 기반 게임이라든가 웹에서 어떤 그래픽 렌더링 효과라든가 그래픽 도구라든가 이런 것들을 구축하실 때 이 웹 어셈블리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웹이 아닌 환경은 호스트 머신의 시스템 리소스, CPU나 메모리를 활용하면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로직, 서버 사이드 애플리케이션 로직, IoT 임베디드, 아카마이 클라우드와 같은 가상 머신 위에 올라가서 다양한 애플리케이션, 쿠버네티스 클러스터를 모두 지원하기 때문에 최근에는 웹보다는 웹이 아닌 환경에서 이 웹 어셈블리를 훨씬 더 많이 활용을 하고 계십니다. 자, 이런 모양을 통해서 본인이 웹에 필요하든 웹이 아닌 환경이 필요하든 와즘을 통해 상당히 빠른 런타임과 적은 콜드 스타트가 필요한 경우 선택적으로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사모님께서는 지금 엣지 환경에서 애플리케이션을 실행하는 기술적인 구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잘 이해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기술이 실제 글로벌 인프라 환경에서는 어떤 장점을 만들어내는지도 궁금한데요. 이 아카마이의 분산형 클라우드 구조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알려주시겠습니까? 네, 결과적으로 아카마이가 가지고 있는 엣지 플랫폼과 그리고 저희가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웹 어셈블리 기술을 통해 제공해드릴 수 있는 장점을 시각화한 것이 현재 보여드리고 있는 화면입니다. 일반적으로 클라우드 리전에서 구동되고 있는 관리형 서버리스 함수는 간단한 로직을 클라우드에서 서버 구축 없이 기능을 제공한다는 차원에서는 상당히 좋은데요. 여기에 고질적인 문제는 이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네트워크 시간입니다. 실제 사용자가 클라우드 리전까지 접속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극복하기 위해 최근에는 이제 CDN을 활용했던 엣지 플랫폼에도 이 서버리스 함수를 배포하고 있는 그런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들이 늘어나고는 있지만 아무래도 그 엣지 플랫폼의 수나 여러 가지 확장성 등이 아카마이와 비교가 되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 측면에서 네트워크 시간은 여전히 고질적인 문제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 또 하나의 문제가 이제 연산 시간인데요. 자, 이렇게 네트워크 시간 외에도 연산 시간, 콜드 스타트라든가 그리고 내가 구축한 서버리스 함수의 실행 시간 등이 일반적인 그 원시 코드를 제작했을 때 이것을 컴파일하고 실행하는 데까지 걸리는 연산 시간. 자, 이 두 가지를 모두 포함했을 때 평균적으로 400ms, 약 0.4초의 모든 시간을 필요로 합니다. 자, 이 경우 구축한 애플리케이션의 로직이라든가 또 다른 어떤 기능에 따라서 이 400ms를 넘어갈 수도 있고요. 줄어들 수도 있지만 평균적으로 이런 네트워크와 연산에서 그 지연이 발생하는데요. 만약에 이 연산을 앞장에서 소개해드린 웹 어셈블리와 같은 컨테이너보다도 더 빠른 실행 시간을 제공해드리는 포맷으로 변경했을 때 연산 시간은 약 3분의 1 정도로 줄어들게 됩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진 웹 어셈블리 포맷을 리전이 아니라 엣지 플랫폼에 적용해서 배포한다면 혹은 리전에 배포한 서버리스 함수를 엣지 플랫폼을 통해 접속을 한다면 네트워크 시간 또한 약 3분의 1 정도로 줄어들게 됩니다. 따라서 엣지 플랫폼을 적용해서 네트워크 최적화를 수행한 경우 전반적으로 400ms에서 100ms까지 저희가 응답 속도를 레이턴시를 줄일 수 있고요. 이는 엣지 플랫폼에서 웹 어셈블리로 구동했을 때 전반적으로 콜드 스타트 및 라운드 트립 타임, 즉 사용자가 어떤 요청을 해서 클라우드에서 그 요청에 대한 응답을 돌려받는 라운드 트립 타임이 단축되기 때문입니다. 상무님 말씀을 들으니까 AI 서비스가 빠르게 확산이 되면서 성능과 안정성 그리고 그 연산 성능에 대해서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또 이제 이러한 중요한 성도 있지만은 많은 기업들이 고민하고 있는 게 보안 문제인 것 같습니다. AI가 서비스가 굉장히 많은 분들이 사용하시게 되면서부터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정말 상상할 수 없었던 여러 가지 보안 문제들이 지금 발생하고 있는데요. 그만큼 우려가 큽니다. 또 특히 생성 AI 환경에서는 새로운 보안 위협이 속속 진짜 매일매일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궁금한데요. 네, 맞습니다. AI 서비스가 확장되고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것은 참 좋은 현상이죠. 그렇지만 이렇게 IT에서는 항상 무엇인가가 활성화가 되면 항상 이제 보안의 위협이 발생하는 것이 트렌드인데요. AI 또한 이 AI 서비스가 늘어남에 따라서 글로벌하게 AI의 보안 위협도 늘어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이 화면 또한 오아스프에서는 기존의 일반적인 웹 어플리케이션 공격이라든가 이런 타입 외에도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는 LMM이나 GenAI, 생성형 AI에서 대두되고 있는 AI 보안 위협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는 페이지입니다. 따라서 AI 서비스를 이미 운영 중에 계시거나 앞으로 구축하고 운영을 하실 계획을 가지고 있는 개발사라면 최소한도 이 10개의 그 보안 위험만큼은 미리 이해하고 준비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이런 것들이 준비되어 있지 않았을 때 실질적으로 발생한 사례들이 왼쪽에 나와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우리는 AI 서비스들을 뭐 챗봇이라든가 이런 사용자 상담이라든가 이런 것에 주로 많이 활용하고 있는데, 그리고 또한 우리가 LMM 구축을 직접 하지 못한 경우는 어떤 유료화 모델을 통해서 오픈 AI나 구글의 제미나이나 이런 것들을 API로 호출해서 응답을 만들어내는 그런 내용을 자사 서비스에 합쳐서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만, 만약에 이제 보안 위협을 준비하지 않았다면 엉뚱한 대답이 날아간다거나 뭐 사용자가 예를 들어서 뭐 물어본 질문에 대해서 잘못된 대답을 한다거나 할루시네이션이 발생한다거나, 그 왼쪽 사례처럼 이 어떤 자동차 회사 같은 경우는 사용자가 재미로 어떤 흥미적으로 그 회사의 자동차를 1달러에 살 수 있는지를 계속 그것을 프롬프트로 바꿔가며 이제 그 응답을 몰아간 것이죠. 이때 챗봇이 1달러에 살 수 있다라는 이제 잘못된 대답을 유도를 했고요. 이걸 캡처해서 이 회사에 이제 어떤 문제점을 제기한 그런 케이스도 있었고요. 또 항공사라든가 그리고 이커머스 회사라든가 이런 서비스들도 사용자들이 어떤 추천 서비스를 문의를 한다거나 여러 가지 질문을 했을 때 잘못된 응답을 내놓음으로써 오히려 사용자를 돕지 못하고 혼선을 초래한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잘못된 오답이나 할루시네이션을 방지를 하고, 또한 특정 이커머스 같은 경우는 어떤 개인의 그 보안에 위협되는 뭐 프라이빗한 정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정보 노출을 프롬프트 인젝션을 통해서 질의를 했을 때 그것을 뭐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뭐 카드 정보라든가 비밀번호 정보 이런 것들이 노출되는 그런 상황도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모두 사전에 탐지하고 막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아카마이에서는 이런 것들을 위해서 아카마이 Fire for AI라는 솔루션을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요. 실제 사용자와 AI 사이에 어떤 파이어월, 방화벽을 둠으로써 보안성을 유지하는 그런 로직을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크게 두 단계로 그것들을 제공해드리고 있고요. 첫 번째는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입력이 들어가는 구축하신 AI 애플리케이션들이 있는 클라우드나 온프렘 데이터 센터로 인입되는 트래픽, 그리고 이 시스템을 통해 사용자에게 전달되는 아웃바운드 트래픽을 모두 1차 방어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직접적으로 AI 서비스를 제공했다면 트래픽이 여기서 끝나겠지만 어떤 외부 서비스들, 오픈 AI나 제미나이 같은 메타가 제공해주는 외부의 AI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는 이 애플리케이션에서 또 다른 API 호출을 통해 외부 서비스를 소모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도 2차 방어선을 통해서 Fire for AI가 작동을 하고요. 민감한 개인정보를 묻는다거나 프롬프트 인젝션 공격을 통해서 어떤 악의적인 프롬프트를 입력한다거나 욕설이라든가 잘못된 정보를 유추한다든가 이런 것들을 방지하는 그런 로직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외부 AI 서비스들이 잘못된 할루시네이션 응답을 만들었다거나, 그리고 또한 이 왼쪽에 있는 클라우드 온프렘에 배포된 AI 애플리케이션에서 혹시라도 기업의 어떤 민감한 정보를 노출했다거나 이런 것들을 모두 탐지해서 안전한 정보만 사용자에게 노출될 수 있도록 그런 서비스를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화면은 AI Firewall, Fire for AI의 어떤 대시보드를 보여드리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이 오른쪽에 있는 어떤 가상의 항공사의 상담 챗봇에 대한 서비스를 예제를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어떤 사용자가 잘못된 그 프롬프트 인젝션이나 악의적인 공격을 했을 때 어떻게 응답을 만들어서 이것을 슬기롭게 그리고 친절하게 차단하는지를 보여드리고 있고요.
어드민은 이 대시보드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트래픽이 유입이 됐고, 그리고 얼마나 많은 경고성 알러트가 발생이 됐는지, 그리고 실질적으로 문제가 없는 트래픽은 얼마나 됐었는지, 이런 것들을 실시간으로 조회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자세한 트래픽 정보를 원하는 경우 어떤 사용자가 어디에서 접속을 해서 어떤 잘못된 프롬프트를 막아서 어떻게 차단이 됐는지, 어떤 응답이 나갔는지를 실시간으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인사이트는 자사가 AI 애플리케이션을 구동하실 때 실질적으로 우리가 어떤 것을 준비해야 되고 어떤 보안 위협성이 우리 서비스에 인입되고 있는지를 가시성을 가지고 미리 준비하는 데 매우 중요한 서비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아카마이는 Fire for AI뿐만 아니라 AI를 전담을 하는 게이트웨이도 제공해드리고 있고요. 이 그림에서 보여드리고 있는 주플로 AI 게이트웨이는 주플로라는 우리의 그 QCP, Qualified Computing Partner가 개발한 AI 게이트웨이입니다. 자, 이 AI 게이트웨이는 일반적인 API 게이트웨이나 웹 트래픽을 분산하는 프록시와 비슷한 기능을 제공해드리고 있는데요. 시멘틱 애널리시스, 즉 감정적 분석을 통해서 사용자가 요청한 내용이 어느 AI 모델로 가야 될지를 분기해주는 그런 기능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엔터프라이즈 기업이 오픈 AI뿐만 아니라 구글의 제미나이 서비스나 엔트로픽, 코딩을 위한 엔트로픽 모델, 그리고 자사가 직접 개발한 모델 등의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을 때 이인입된 트래픽을 분석해서 어느 AI 모델을 활용해야 될지를 이 AI 게이트웨이로 라우팅 할 수가 있고요. AI 게이트웨이는 또 이뿐만 아니라 AI 파이어월, 아카마이 AI 파이어월을 직접 연동을 해서 보안의 위협도 게이트웨이 단에서 차단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레이트 리밋을 통해서 너무 과도한 AI 요청을 한다거나 개인이나 부서 단위로 이런 것을 좀 차단할 수 있는 기능과 함께 다양한 AI에 필요한 라우팅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AI 서비스 성능을 위한 GPU 인프라와 그리고 엣지 플랫폼, 그리고 보안 대응 전략까지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오늘의 웨비나가 AI 서비스 인프라 전략에 대한 고민의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장시간 자세히 설명해 주신 강사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AI 서비스와 인프라 전략에 대한 관심이 많은 만큼 상무님께서 강의하시는 동안에 시청자분들이 많은 질문을 주셨습니다. 시청자분들이 주신 소중한 질문 몇 개를 골라봤습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현재 AWS나 애저에서 AI 서비스를 운영 중인데 아카마이 GPU 인프라와 엣지 플랫폼을 함께 사용하려면 네트워크 연결은 보통 어떤 방식으로 구성합니까? 라고 질문해 주셨습니다. 네. AWS, 제가 궁극적으로 원하는 것은 모든 AI 서비스를 아카마이 GPU 인프라에 옮겨드리는 마이그레이션을 원하지만, 한 번에 그게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타 CSP 같은 경우는 관리형 AI 서비스를 또 가지고 계시고, 여기에서 아카마이 기반의 모든 서비스로 마이그레이션 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그 과도기 동안은 이 기존의 인프라와 아카마이 엣지 인프라를 함께 사용하셔야 되는데요. 이때 네트워크 연결은 사이트 투 사이트 VPN이라든가 VPN 피어링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좀 프라이빗한 링크를 만들어서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많은 질문들이 쏟아진 것 같은데요. AI 출원 서비스를 엣지에서 운영할 경우 실제 지연 시간은 기존 클라우드 리전 기반 서비스와 비교해 어느 정도 개선되는지 궁금합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네,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은 CDN을 썼을 때와 안 썼을 때 얼마나 지연 시간이 달라집니까? 라는 질문과 거의 비슷한데요. 엣지에서 운영하시는 경우 일반적으로 AI 애플리케이션들은 거의 웹 기반이기 때문에 저희가 캐싱할 수 있는 어떤 AI 서비스들은 CDN에서 캐싱을 하고요. 그렇지 않은 다이나믹한 페이지 같은 경우는 동적 페이지 같은 경우는 가속을 하기 때문에 실제 레이턴시는 기존에 사용하지 않으셨을 때와 비교하면 100단위의 밀리세컨드에서 10밀리세컨드 미만의 밀리세컨드로 바뀌기 때문에 약 기존보다 한 10분의 1 정도로 레이턴시가 줄어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GPU 인스턴스는 엣지에서도 제공되는지 아니면 중앙 리전에서만 운영되는지 궁금합니다. 실제 AI 워크로드 배치는 보통 어떻게 구성합니까? 라고 하셨습니다. 네, 일반적으로 GPU는 중앙 리전에서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것에 대한 인터페이스와 프론트엔드, 애플리케이션 로직들을 엣지에서 제공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자, 그 이유는 아직까지 엣지 플랫폼과 그리고 GPU가 탑재되는 데이터 센터와의 어떤 전력이라든가 쿨링 시스템, 여러 가지 시스템들이 동일하지 않기 때문이고요. 언젠가는 엣지에서도 GPU를 직접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제공해 드릴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질문들이 많이 들어왔는데요. 기존 쿠버네티스 기반 환경을 사용하고 있는데 아카마이 매니지드 컨테이너 서비스와 쿠버네티스 환경을 함께 사용하는 구조도 가능합니까? 라고 질문해 주셨습니다. 네, 상당히 많은 기업들이 쿠버네티스 기반 환경을 사용하고 계시고요. 아카마이도 관리형 매니지드 쿠버네티스 서비스가 있고 직접적으로는 이 쿠버네티스의 워커노드를 GPU가 탑재된 워커노드를 선택하셔서 AI 서비스도 쿠버네티스로 구동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기존의 쿠버네티스 기반 환경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아카마이의 매니지드 컨테이너 서비스를 사용하고 싶으시다면 아까 보여드린 그 다이어그램 중에 GPU가 탑재된 쿠버네티스를 MCS와 연결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어떤 API 기반의 REST API 기반의 포트와 그 IP 정책을 가지신다면 충분히 두 가지를 연결해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웹 어셈블리 기반 실행 환경은 컨테이너보다 가볍다고 설명해 주셨는데 실제 서비스 운영에서 어느 정도 성능 차이가 있는지 사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여러 가지 벤치마크가 있고 언어보다 조금씩 다를 수가 있는데요. 자바스크립트 언어를 기준으로 한다면 일반적인 자바스크립트의 애플리케이션을 실행했을 때보다 웹 어셈블리 컴파일 이후에 실행했을 때 최소 3분의 1에서 최대 4분의 1까지밖에 시간이 걸리지 않기 때문에 그 효과는 약 130에서 160% 이상 정도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AI 서비스는 트래픽이 갑자기 증가하는 경우가 많은데 GPU 리소스도 자동 확장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네, 여러 가지 기법이 있습니다. 이 GPU 자체를 쿠버네티스를 활용하면서 HPA라든가 그 다음에 노드 오토 스케일링 등의 방식으로 사용하시는 기업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보통 일반적으로 GPU 한 대의 머신에 사용하는 경우 이것이 2대, 3대로 늘어나는 것은 일반적인 클라우드의 오토 스케일링 기법을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엣지 환경에서 애플리케이션을 운영할 경우 데이터베이스는 보통 어디에 두는 것이 일반적인지 궁금합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네, 그 엣지와 리전에 두 군데 모두 다 둘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보안이라든가 개인정보, 이런 기업의 중요한 정보가 담겨 있는 데이터베이스 같은 경우는 리전상의 이제 관리형 데이터베이스, 그리고 동시성이 중요하거나 그다음에 빠른 응답이 필요하지만 특히 키밸류 형태의 어떤 사용자 정보가 아니라 어떤 로직상의 간단한 데이터를 제공하는 경우는 리전에 있는 KB 스토어 이런 식으로 나눠서 제공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네, 좋은 질문들이 많아서 계속 하고 싶거든요. 네네. 네, 멀티리전 환경에서 AI 모델 업데이트가 발생할 경우 엣지 노드에 배포되는 모델은 어떤 방식으로 동기화됩니까? 라고 하셨습니다. 네, AI 모델에도 버전이라는 태깅이 있고요. 그래서 AI 애플리케이션에서 그 변경된 AI 모델 버전을 호출한다면 기존의 AI 모델을 사용하지 않고 새롭게 업데이트된 AI 모델을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네, 프롬프트 인젝션 같은 생성 AI 공격은 실제 운영 환경에서 탐지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은데 Fire4 AI는 어떤 방식으로 이를 탐지하고 차단합니까? 라고 합니다. 네, Fire4 AI는 이게 계속해서 진화되고 있는 솔루션입니다. 궁극적으로 Fire4 AI 자체도 AI 모델을 사용하고 있고요. 그래서 쉽게 말씀드리면 AI 공격을 막기 위해 아카마이가 가지고 있는 AI 시스템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 운영 환경에서 탐지되기 어렵지만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아카마이의 고객들 사이에서 회자가 되고 이런 것들을 로그로 남는다면 저희가 빠르게 이것을 또 하나의 Fire4 AI의 룰셋으로 만들어서 배포를 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변화하고 늘어나고 있는 다양한 형태의 프롬프트 인젝션을 차단하는 데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자, 기존 CDN 사용자라면 아카마이 엣지 플랫폼을 AI 서비스 인프라로 확장할 때 추가로 필요한 구성 요소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네, 크게 하실 일은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AI 서비스를 아카마이 엣지 플랫폼의 기존 CDN이나 보안 솔루션을 그대로 사용하고 오리진이라고 부르는 그 데이터의 원천 소스를 AI 서비스 인프라로 하시는 경우
아카마이의 클라우드 리전을 사용하신다면 두 개의 또 다른 플랫폼이 아카마이 백본망에서 보안과 성능을 제공해 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아카마이 코리아 팀에 문의를 주신다면 성심성의껏 컨설팅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쏟아지는 질문에 막힘없이 그리고 성의껏 답변해 주신 상무님께 감사드립니다. 네, 방송 후에는 설문을 남겨주신 분과 좋은 질문을 남겨주신 분께 추첨을 통해 경품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저 상무님, 오늘의 웨비나 진행 소감을 간단히 부탁드립니다. 네, 아카마이에서 이렇게 많은 분들이 아카마이 하면 CDN과 보안 해소를 알고 계신데 저희가 어느덧 퍼블릭 클라우드 사업을 진행한 지 4년 차가 되었고요. 이렇게 엔비디아와 협업하여 AI 서비스를 위한 GPU를 소개해 드릴 수 있다는 것에 대해 상당한 많은 격세지감을 느낍니다. 이렇게 빠르게 변모하는 IT 기술에 적응하고 있는 아카마이를 기억해 주시고요. 오늘 1시간 세션을 통해서 여러분이 계획하고 계신 AI 서비스, 그리고 빠른 성능과 보안을 필요로 하는 그런 서비스들의 운영에 고민을 하고 계셨다면 오늘의 세션이 도움되시길 바라고요. 많은 분이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상으로 GTT 코리아 GTT-CO AI 서비스 성능 비용 확장성 문제 해결을 위한 글로벌 저지연 GPU 엣지 인프라 설계 전략 웨비나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웨비나 영상은 일주일 후에 GTT-CO에 업로드 될 예정입니다. GTT-CO는 계속해서 유익한 웨비나 방송으로 시청자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